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서 오토로 매장을 운영하게 된 계기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고정적으로 회사 월급을 받으면서 약간 보너스 같은 개념으로 그냥 회사원으로서는 가난한 아빠밖에 될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은 아빠로 살면서 아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풍요롭게 좀 더 살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냅다 청양집 영등포 본점 운영하고 있는 39살 김대기라고 합니다. 지금 오후 4시잖아요. 지금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물론 영업을 점심도 하고 하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어떻게 잘 돌아가나 보고 관리 좀 해주러 저도 본업이 있어서 일찍 끝내고 오고 있습니다. 냅다청양집을 직접 요리하시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본사 운영 방침에 따라서 매뉴얼대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픈 시간은 몇 시인 거예요? 저희는 11시 반부터 오픈하고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밤 11시. 점심 장사를 하고 저녁 장사 전에 한번 와서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매일같이 나올 수는 없고요. 저도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서 이제 주말이나 아니면 이렇게 일이 일찍 끝났을 때 가끔씩 와서 잘 돌아가고 있나 정도만 봐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매장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청량집은요, 냉동 삼겹을 처음에 전문으로 만든 식당인데 지금은 청량이라는 단어가 이제 아무래도 고객 여러분들이 맵다는 거를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운 안주가 없었는데 리뉴얼이 되면서 새롭게 불오징어나 불닭, 불닭발, 불껍데기 뭐 이런 메뉴나 시발계란말이나 계란말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드릴 수 있는 안주 추가해서 고기포차 형식으로 완전히 테이블부터 싹 바꾸나. 4시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어떤 점검을 하실까요? 저녁 손님들이 들어오기 직전이고 바로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빨리 세팅이 될 수 있는지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점심 장사를 아무래도 했기 때문에 테이블이나 이런 데 순서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주 못 오시니까 한번 올 때 이렇게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어요. 이게 오토로 완전히 운영을 한다고 해도 점주가 직접 오는 거랑 안 오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직원들이 잘 하고 있지만 성격상 마음이 안 놓여서 회사를 다니고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제 여행업에서 15년 정도 일을 했고 이제 아무래도 이쪽 외식업계 오토로 매장을 운영하게 된 계기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하게 됐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업 자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길을 찾다 보니까 외식업 쪽으로 한번 찾게 됐고 청량집을 알게 되어서 제가 자주 다니는 동네였기도 하고 국내에서 가장 잘 나가던 식당이었기도 하고 항상 웨이팅이 많았어가지고 관심을 갖게 돼서 청량집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 오픈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오픈을 한 가게는 아니고요. 그때 1호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때고 그 전에 운영하시던 분하고 연락이 돼서 제가 인수를 하게 되었죠. 보통은 새로 차리거나 할 텐데 인수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외식업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되던 가게 눈여겨본 거고 직접 두 눈으로 보시고 인수를 하게 되신 거네요. 인수하기 직전에는 2, 3일에 한 번씩 인들하고 와서 먹어보기도 하고 계속 봤어요. 잠깐 지나가면서 봤을 때 이렇게 잘 될 때만 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주 와서 봤고 한 2주 정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됐고 투자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운영이 잘 되는 매장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주변이 어떻길래 손님분들이 많은 거예요? 회사에서 나오는 직장인들도 많고요. 그리고 여기 강산동 근처이기 때문에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고 직장인들과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은 편이라서 이렇게 인수할 때 고려를 하고 인수를 하신 건가요? 여기보다 물론 유동인구도 많고 하는 곳도 많겠지만 권리금이나 월세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가성비로서는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평수랑 권리금, 보증금, 월세가 어떻게 들어오시게 됐을까요? 5년 전에는 150만 원 정도 됐었고 관리비랑 이런 거 다 해도 한 180 부가세까지 테이블은 한 9개 정도 들어가고 8평 정도 되는 거. 진짜요? 서울에서 18평인데 200만 원이 안 넘는다고요? 지금은 조금 넘습니다. 지금도 싼 거라고 보는데 저는 권리금 얼마 정도 지불하셨을까요? 그때 기준으로 2억 4천 정도 가게 보증금 포함해서 모든 영업 권리부터 시설 권리 다 합친 거니까. 손님분들이 오픈하자마자 들어오시네요. 조금 일찍 오시에도 있고요. 일찍 오시면 6시 전에는 볼이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지금 주말은 쪽 상권 자체가 시장이 그래도 위주기 때문에 주말보다는 평일이 잘 되는 거고 평일에는 6시 이전에도 많이 차는데 저기 있는 메뉴판이 점심 특선인 거예요? 두루치기랑 그리고 김치찌개, 육땡 냉면처럼 고기랑 같이 먹는 냉면, 비냉 직장인들이 선호할 만한 그리고 부담 없이 드실 만한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0원만 추가하시면 계란 후라이랑 뭐 라면사리, 공깃밥 계속 무한 리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남는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장사하는 사람이 남는 게 없다고 하면 팔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남고 점심에는 저희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무리해서 푸짐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N잡을 뽑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준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정적으로 회사 월급을 받으면서 약간 보너스 같은 개념으로 한 달에 수익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구조를 만든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량집의 시스템이 어떻길래 이렇게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는 어디에나 매뉴얼이 있거든요. 매뉴얼이 확실하냐 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매장이 몇 평일 때 몇 명을 운영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거고 재료는 어느 정도로 관리해야 되고 매뉴얼이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느껴봤을 때는 본사 자체가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 소통도 많이 하고 있고 무엇보다 자주 전화도 오시고 잘 되고 있는 자주 찾아도 오시고 관리도 계속 오네요. 아예 관리가 안 되는 지점들이 많잖아요. 유명한 프랜차이즈들도 가면 프랜차이즈를 믿고 가는 건데 가서 맛이 다 다르거나 이렇지 않도록 관리를 해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장이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수하셨을 때 본업에 몇 배 정도 수익 나셨을까요? 평상신 2배, 잘 됐을 때 5배. 그때는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신 거예요? 그때는 5천 이상 꾸준히 나왔던 것 같아요. 한 달. 하루에 돈 150에서 600을 평균적으로 팔았었고 네. 저희가 배달은 따로 안 하거든요. 하루에 40테이블 정도 돌려서 저희가 9테이블인데 4회전 이상씩 돌렸었죠. 모텔 매장이면은 매출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마진율은 되게 낮은 것 같은데 운영을 하셨을 때 마진율은 얼마 정도 남으실까요? 고정 비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세나 이렇게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평수도 적다 보니까 테이블도 9개밖에 안 되고 배달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최소 30%에서 40%까지 나오고 5천 정도면 40%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점주님이 이렇게 출근을 하고 같이 일을 해야지 마진율이 그렇게 많이 남는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이 남네요. 냉동 삼겹을 팔다 보니까 실제로 아까 월세나 인건비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서 여기 매장은 몇 명이서 운영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직원 2명, 피크타임 때 아르바이트생 한두 명 있고 많아봤자 4명 웨이팅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파트타임을 쓰는 거라서 크게 부담되지. 그만큼의 큰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 비상금을 만든다든지 내가 사고 싶은 취미 같은 거를 그런 걸 살 것 같은데 그것을 저희 와이프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팬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게 운영이 잘 되지만 처음에 이렇게 투자한다고 했었을 때 가족분들 걱정은 없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장사나 사업을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많이 반대를 했죠. 평범하게 일상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다니길 원하셨고 부모님도 집사람도 했었고 외식업을 권유했던 지인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해주셨던 말이 부자 아빠랑 가난한 아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냥 회사원으로서는 가난한 아빠밖에 될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도전했던 거. 저는 그걸 함으로써 가게를 2개, 3개, 10개 뭐 늘려가야지 외식업에서 좀 날려야지 그런 거창한 건 전혀 없어요. 가난하지 않은 아빠로 살면서 아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풍요롭게 좀 더 살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 가게 하나만 잘 돼도 저는 별다른 욕심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넷다천연이 찾아주셨잖아요. 주변에 음식점들하고 밥집들이 되게 많은데 넷다천연 집을 찾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평점도 높고 그리고 냉삼 끌렸는데 영등포 냉삼 치니까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럼 검색해가지고 예약해서 왔어요. 아 예약하고 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 예약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맛있다고 친구들이 한 번 말해줬어가지고 그래서 알고 왔어요. 오늘은 어떤 메뉴를 시키신 거예요? 모듬이랑 삼겹 추가하고 껍데기도 먹고 볶음밥에 계란말이. 다음에 또 방문해 주실 의사가 있으실까요? 네, 너무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프로토만이 갖는 장점이 있을까요? 외식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점이 시간이거든요. 그게 매달려 있어야 되고 가정이 있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든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해결되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점이라든지 이런 거 염두 안 하면 큰일 난다 하는 거 있을까요? 단점은 당연히 많죠. 왜냐면 일단 점수가 가게에 안 나오다 보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쓰지 못하면 그때는 이제 가게가 망가지는 게 1, 2년 전에는 그런 경험도 했었고 그런 인력 관리 부분에서 힘든 적도 많긴 많았어요.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도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 관리 문제가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오늘 촬영 마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살면서 처음 하다 보니까 어색했던 점도 많았고 원래는 사실 오토 매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는 아니거든요. 가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거창한 목표는 없고요. 문 안 닫고 지금처럼 삶에 인택할 수 있을 정도로 장사 잘 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목표입니다. 앞으로 N잡을 꿈꾸시는 분이나 다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다 청년집을 호로 운영해보고 싶은 점주님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무엇보다 인생을 걸고 뛰어드시는 분들에게 제가 확신 있게 해라 말하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청량집을 함으로써 만족하고 있고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요식업을 창업하시는 점주님들께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많이 알아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처음에 창업하시는 분들, 외식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을 채워주는 게 프랜차이즈고 근데 프랜차이즈들 중에서도 여기 청량집 같은 본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창업만 하고 모르쇠 하고 망할 때까지 그냥 한번 창업한 돈으로 수익만 바라보고 하는 회사도 많기 때문에 그 점마다의 매출이라던가 한 2주 정도는 매일 같이 찾아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그 매장에 대해서 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여러 지점을 많이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소 6개월은 고민하시고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정말 내가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쭉 가보시고 결정하셔라라는 걸 말씀드리고